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감하고 발상하고 제작하는 디싱TV입니다. 자, 오늘 디싱TV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디자인 싱킹으로 우리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는 또 문제 해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을 하기에 앞서 디자인 싱킹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상하기, 시제품 만들기,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이렇게 5가지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마지막에 가서 테스트하기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면 다시 시제품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새롭게 발상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공감하기까지 다시 가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반복들을 하면서 디자인 싱킹을 빨리 많이 실패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 싱킹은 5단계로 이루어진데 이 디자인 싱킹은 혼자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팀을 이루어서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0단계를 하나 추가를 한다면 바로 팀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해서 어떤 팀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 싱킹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디자인 싱킹 한 것을 살펴보면서 디자인 싱킹의 마음, 디자인 싱킹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자인 싱킹의 주제는 바로 사물함 열쇠입니다. 사물함 열쇠. 예, 사물함 열쇠를 디자인 싱킹 했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공감을 해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까지 나왔는지 한번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단계를 해야 되겠죠? 0단계는 팀 빌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팀이 만들어졌다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네, 팀 이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어떤 팀이 모여서 팀 이름을 의견을 나누다가 이런 팀 이름을 만들었네요. 교수님 에이플 주시죠 라고 네, 에이플 주고 싶네요. 네, 네, 자, 무슨 마음으로 이 조 이름을 지었는지 감이 오십니까? 네, 교수님께 A뿔을 받고 싶은 그 야망을 가지고 이 조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팀 이름을 만들었다면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다음 할 것은 바로 팀장을 선출해야 되겠죠. 자, 서로 팀장을 누굴 할 것인가 의견을 모으다가 한 사람을 선출했네요. 자, 선출한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말을 잘했어. 리더십이 강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조원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팀장을 선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만나서 팀 이름을 만들고 팀장을 선출했다면 우리 팀이 끝까지 동일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팀 규칙이죠. 자, 이 팀은 팀 규칙을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답장 5분 이내로 하기. 그리고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1분 이내로 하기.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카톡을 같이 단톡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분명히 읽은 것 같은데 대답은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이런 사람 속 터지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보고 왜 대답 안 해? 그러면 소심하게 난 이런 의견인데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라도 나도 동감 뭐 이런 말이라도 그죠? 어쨌든 읽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인지를 반드시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2번째 만나서 과제를 해야 될 경우에 지각하지 않기. 요때 요 뒤에다가 벌칙까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각하면 먼저 있는 사람에게 진짜 미안한 일이에요. 나 한 사람이 5분 지각을 했다면 5명이 한 팀이라면 한 사람당 5분 20분의 그분들의 시간을 내가 뺏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 팀은 3번째는 눈치 보지 말고 의견을 제시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떨까 고민하지 말고 훨씬 단호하게 나의 의견을
좋다, 좋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뭘 할 건지 의논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의논들 중에서 주제가 선정해야 돼야 되겠죠. 자, 제가 제시했던 건 이거였어요. 생활 속에서 불편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팀은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걸 불편했는지 자, 나온 의견들을 정리를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짝수층, 홀수층이 있는데 이게 앞에 올 때마다 헷갈린대요. 이쪽이 짝수층이었나? 이쪽이 홀수층이었나? 이게 너무 헷갈린대요. 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계단이 너무 많대요. 엘리베이터 계단으려고 하니까 오려고 너무 오래 걸려서 계단으로 가야 되겠어. 근데 계단이 너무 많대요. 또 어떤 건물은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된대. 그런 것이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학식의 종류가 너무 적대요.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나와야지 학교가 즐겁죠. 학교 가는 게 즐겁죠. 학식 종류 적다. 진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요. 자, 또 화장실이 더럽대요. 우리 모두가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깨끗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소하신 분들도 열심히 쓸고 닦고 하지만 쓸고 뒤돌아서서 또 더럽게 해놓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이 화장실을 경험했을 때 더러울 때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네요. 또 성적과 별개로 장학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꼭 성적 순으로만 장학금을 받으니까 매 학기마다 공부 잘하는 친구만 계속 받는 이 마음의 씁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볼까요? 예, 열람실을 연장하기 귀찮아요. 열람실 시간을 처음에 딱 예약을 해둔데 그 다음을 조금 더 사용하려니까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귀찮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셔틀버스 배차가 이 배차 간격이 조금 너무 길어서 조금 배차를 줄여서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물함 열쇠가 불편하다. 사물함의 열쇠를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열쇠를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주세요. 흡연구역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부스를 설치해 달라. 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의견들을 가지고 이 중에서 우리 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 팀은요. 6개 처음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6개를 가지고 이 6개를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그 중에서 하나씩을 뽑았습니다. 더 이제 많이 다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거죠. 네, 학생들이 많이 다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두 개씩 해서 하나씩 뽑고 또 하나씩 뽑은 곳에서 최종으로 마지막으로 사물함 열쇠, 열띤 토론 끝에 사물함 열쇠를 주제로 하겠다라고 선정을 했네요.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공감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조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용자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자, 우리가 사물함 열쇠를 주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함 열쇠에 대한 우리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조사 목적은 무엇이냐? 사물함 열쇠를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해서 한번 조사 목적을 이렇게 세워봤다. 자, 조사 대상자는 어떤 학과에 몇 학년, 몇 반 사물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 인원은 10명 이상을 하겠다. 그리고 조사 장소는
사물함 앞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대 산출물은 아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디자인 싱킹을 하고 나면 열쇠 대신에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런 것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되지요. 자, 디자인 싱킹도 우리가 주제가 정해졌다면 그 주제에 맞서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됩니다. 공감하기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 질문하기, 관찰하기, 또 직접 체험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질문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할 문항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터뷰 문항지 만들기라고 해서 자, 문항지를 만드는데 문항지의 종류를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 이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개방형 질문의 세 가지, 반구조화 질문의 네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볼까요? 개방형 질문은 사물함에 어떤 불만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줄줄줄줄 좀 대답이 나올 것이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사물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것도 좀 폭넓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사물함의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것도 폭넓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포괄적인 질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개방형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구조화된 질문을 볼까요? 자, 반구조화된 질문은 구조화는 탁탁탁 뭐 몇 가지 조건을 준다든지 예스노가 되게 대답을 하는 것이라며 반구조화는 그래도 조금 함축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묶어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사물함 열쇠의 장점 무엇이냐? 사물함 열쇠의 단점은 무엇이냐? 만약에 비밀번호나 도락 이런 걸 한다면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냐? 단점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반구조화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을 해서 나온 결과를 정리를 했는데 10명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축약해서 나온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들은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함에 어떤 불만이 있어요? 했더니 높이가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다. 예, 너무 높이 있거나 너무 낮거나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열쇠 사용이 불편하다. 그리고 일어나다가 위에 있는 사물함 문을 진짜 아플 것 같아, 그죠? 오,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문을 꽉 박으면 진짜 아플 것 같아, 그죠? 아우,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2인 1 사물함을 2인 1 사물함을 사용하는군요. 그러니까 좁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물함 위치가 3층에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네요. 자, 그리고 사물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사물함이란 건 짐을 넣는 공간이다. 또 그냥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물함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했더니 1인 1사물이면 좋겠다. 사물함이 넓었으면 좋겠다. 사물함을 여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열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다음은 반구조화형 인터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또한 대답을 한 것들을 축약해서 중복된 것들은 다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함 열쇠 장점이 뭐냐 했더니 고장날 일이 잘 없다. 그리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열 수 있고 열쇠에다 예쁜 키링을 달 수 있어서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단점이 뭐냐 하니까 열쇠를 잃어버리면 이거 뭐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대여료를 받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도락을 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 부담감이 없고 열쇠 없이 언제든지 열 수 있을 거. 또 급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비번을 알려줘서 열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비밀번호 까먹으면 이거 열 수가 없어요. 그죠? 또 건전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건전지가 다 사용되면 또 열 수가 없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감하기의 두 번째 방법, 관찰하기입니다. 자, 관찰하기를 하는 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팀은 아, 예, 이, 오, 우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아, 예, 이, 우 기법 먼저 행동 부분을 보면 사물함을 열거나 열쇠를 두고와 사물함을 열지 못하는 이런 행동을 봤던 거,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을 봅니다. 사물함실이 좁아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막 사물함에 와서 물건을 꺼내다 보니까 많은 학생이 몰리고 또 복잡해져서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상호작용입니다. 사물함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도구입니다. 사물함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니까 뭐 테이블도 있고 열쇠도 있고 사물함 티슈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사용자를 보았더니 사용자는 학과 학생들인데 대부분 20대에서 30대. 그리고 의상은 뭐 편안한 의상이나 힘준 의상이 어떤 거죠? 그리고 또 사용자도 보니까 안이 복잡해서 사물함 안이 복잡해서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열쇠를 두고 나서 막 짜증나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공감하기의 세 번째 방법은 체험하기입니다. 자, 체험을 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장면을 보며 사물함실을 들어가는 행동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사물함에 열쇠를 꽂는 행동을 한 것도 있고 사물함을 여는 행동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열쇠를 막 가방 안에서 찾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열쇠를 깜빡해서 어떡하지? 열쇠 안 가져왔어.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요. 또 사물함을 다 이제 사용을 하고는 그냥 열어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느낀 것이 열쇠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도무지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 또 그리고 열쇠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미리 이제 사물함 사용하기 위해서 대여료를 지불을 했는데 열쇠를 분실하면 대여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속상했는가 봐요. 자, 그런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하기는 사물함을 사용하는 대상자들의 그 마음, 그 경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나도 실제로 느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용자의 그 감정과 나도 동일한 감정을 느낄 정도로 공감을 하는 것을 이 디자인 싱킹에는 공감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질문하기, 관찰하기, 체험하기 이 세 가지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여러 가지 공감한 내용을 가지고 페르소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자, 페르소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사물함을 사용을 하는 대학생들, 그 학과에 1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공감을 했다면 그 10명의 조건들을 한번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조건. 어떤 식으로 이 팀은 만들었냐면 첫 번째, 평범한 학생. 일반의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다리가 불편해진 불편한 학생. 또 세 번째, 열쇠를 자꾸 깜빡깜빡하는 학생. 자, 이렇게 세 명의 페르소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페르소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이 학생은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버는 중이고, 그리고 에이프를 위해서 알바비로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주 열공을 하고 있겠죠, 그죠? 아이패드 구매를 위해서 알바도 하면서 또 성적도 올리기 위해서 또 A뿔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20세이고요.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휠체어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상황이 어떠냐면 배정받은 사물함이 맨 위쪽에 있어서 매번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사물함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20세이고요.
집에서 도어락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열쇠를 처음 사용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는 그런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어 보았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페르소나를 대상으로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학생 사용자 여정 지도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까요? 자, 먼저 복도를 갔습니다. 복도를 갔더니 복도가 넓어서 어우, 기분이 좋아요. 자, 사물함 쪽으로 갔는데 사물함 쪽으로 가니까 아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이제 가방 속에서 열쇠를 찾아서 꽂으려고 하는데, 이제 가방 속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그때는 뭐 기분이 뭐 그다. 예, 열쇠 꺼내는 거니까. 자, 꺼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꺼내서 열려고 하는데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방이 막 그 가방 바닥에 막 책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조금 기분이 속상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물함을 열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들도 막 같이 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리가 좁아서 좀 불편했어요. 예,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문과 이게 뭐 어느 신체가 부딪힌지 모르겠지만 확 부딪혀서 진짜 마음이 안 좋았는가 봐요. 자, 그렇게 하고는, 예, 맨 윗칸에 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손이 닿지 않는 사물함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는 자체가 힘들어서 매우 불만족했다. 이렇게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사용자 여정 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디자인 싱킹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부분을 해결을 또 아니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면 좋겠죠. 이제 두 번째 페르소나. 예,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학생의 사용자 여정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도가 넓어서 휠체어 끌고 다니기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또 좋았어요. 반가, 반가. 네,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열쇠를 꺼내서 꽂으려고 하는데 이분의 사물함이 어디 있다고요? 위쪽에 있어서 꽂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누구한테 부탁하지?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열었지만 또 스스로 꺼낼 수가 없어요. 친구한테 그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도와줘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을 열고 꺼낼 동안에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하려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고 또 사물함에 부딪히고 해서 결국은 휠체어를 뒤로 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주 불편했다라고 이제 사용자 여정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면 이쪽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세 번째 페르소나. 집에 도어락으로 대부분 사용하다 보니 열쇠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남친이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자, 이 페르소나의 사용자 여정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복도로 갔었을 때 복도가 넓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거기다가 남친까지 만나서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열쇠로 꽂으러 간대. 열쇠를 집에 두고 온 걸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급격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친과 함께 다른 반에 가서 교재를 빌리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계속 기분이 불편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친구의 열쇠를 받아서 사물함으로 가게 돼서 조금 이제 기분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데 친구 사물함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뭔가 순서가 있거나 잘 보이면 좋겠는데 친구가 설명해 준 대로 갔지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열쇠를 꽂아서 사물함을 열어서 교재를 꺼내서 가긴 갔지만 수업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도 지각하고 남친도 지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해결을 하면 될까요? 자, 이쪽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용자 여정 지도가 되겠습니다. 공감하기 부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문제 정의하기 단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정의문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공감도 중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 나온 공감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가,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도 또 프로토타입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정의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문제 정의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각 페르소나마다 문제 정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학생. 평범한 학생은 사물함 간의 간격이 넓은 사물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물함실에 들어오면 복잡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다리가 불편한 학생은 적절한 높이의 사물함이 필요하다. 높으니까 못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높낮이가 맞지 않으면 타인의 도움 없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열쇠를 잘 까먹는 학생은 도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물함을 열지 못해 수업 준비물을 꺼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 정의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디자인 싱킹의 세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발상하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이디어를 발상하기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있습니다. 자, 확산적 사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수렴적 사고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팀은 브레인라이팅을 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말로서 아이디어를 마구마구 꺼낸다면 브레인라이팅은 글로서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인라이팅으로 했는 부분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물함과 사물함실 개선 요구사항 해서 건물 시설에 대해서 또 잠금 장치에 대해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자,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3개씩 꺼냈습니다. 보니까 건물시설 부분에 넓은 공간, 1층 사물함실, 간단한 조별 과제 가능한 공간, 또 뭐 1층 사물함실, 넓은 사물함실, 사물함실 층으로 바로 가는 엘리베이터, 또 건물을 학교 뭐라는 거지? 넓은 사물함실, 조화로운 사물함실, 사물함실 난방시설, 3층에 멈춰서는 엘리베이터, 1층 사물함 이전,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냈고요. 또 잠금장치에 대해서는 비밀번호, 지문인식, 다이얼, 자물쇠로 자물쇠인데 다이얼로 된 거 있죠. 자, 여기도 도어락, 지문인식, 자물쇠. 또 지문인식, 얼굴인식, 비밀번호, 문고리, 또 지문인식, 비밀번호식 사물함, 도어락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노트북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슬리퍼 실내를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비상 기구를 넣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또 실내 넣는 공간, 노트북 놔두는 거, 옷 걸 수 있는 거, 또 신발 넣는 거, 가방 넣는 거, 필기도구 넣는 거, 또 수평 파티션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또 1일 1칸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가운을 걸 수 있는 옷걸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이제 브레인라이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체크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동시에 나온 것들이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수렴적 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팀은 수렴적 사고로 평가 행렬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했던 아이디어 중에서 동그라미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5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평가 중고를 4개로 했습니다. 편리한가? 환경 괜찮은가? 활용도는 어떤가? 학습에는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5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주었습니다. 자, 다 만점이면 20점이 만점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점수를 부여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한 사람이 낸 점수예요. 근데 우리 팀끼리 모여서
각자가 또 이 점수를 내다 보면 여기에서 다 모여서 또 평점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수렴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조원들의 모든 점수를 모아서 가장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선정이 된 것을 보니까 1위가 사물함 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 비상기구가 있고 이런 기구가 막 눌리거나 신발이 더러운데 그것도 뭐 같이 집어넣거나 이러니까 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1인 1사물함을 해서 전공책이나 준비물 이런 걸 넣는 공간이 지금 협소한데 조금은 이 부분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어락,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니까 이런 도어락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아이디어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뭘 해야 되죠?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예, 자, 시제품을 만듭니다. 예, 보니까 도어락을 설치를 했고, 도어락을 이렇게 하면은, 예, 거기 내부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예,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번호가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번호를 보면은 착착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길이도 길쭉하게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시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죠? 테스트를 해보아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본 시제품은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림으로만 보면 우리가 좀 불편하거나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이즈의 모형으로라도 박스로라도 만들어서 한번 걸쳐보고 이 높이도 선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렇게 해보다 보면 현재 나와 있는 도안보다 좀 더 고쳐야 될 부분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발표를 본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을 적고 그 발표에 대해서, 그 시제품에 대해서 좋은 점과 또 개선했으면 좋은 점, 또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뭐 또 더 나은 방법, 또 아니면 이 방법이 아주 좋다면 그래서 아주 좋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팀들은 이 테스트하기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개선을 하거나 추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디자인 싱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디자인 싱킹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사물함 열쇠뿐만 아니라 사물함의 그 배치, 사이즈, 사물함 자체에 대한 디자인 싱킹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디자인 싱킹은 먼저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고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생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육,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디자인 싱킹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또 디자인 싱킹을 많이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자인 싱킹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디자인 싱킹 교육의 모든 것 책을 참고로 하세요. 생활 속에서 공감하고 발상하고 제작하는 디자인 싱킹의 생각으로 확장시켜 보세요. 이상 디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